보통 피부과 의원에서는 을 다룰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꺼져 있는 이런 흉터까지 올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고요. 원장님, 이 페인 흉터 완전히 제거하는 게 좀 가능할까요? 페인 흉터 치료하는 것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40대, 50대가 돼도 여드름 흉터, 페인 흉터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은 왜 이렇게 페인 흉터가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지 그 이유와 어떻게 치료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2년차 피부과 전문의 김병철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염증성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친구들이 막 현무암이라고 놀리고 그랬었는데요. 염증성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이거를 잘 치료하는 게 여드름 흉터 예방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그걸 잘 모르고 막 친구들이 막 와서 장난으로 여드름을 막 꽉 짜기도 하고 볼펜으로 눌러 짜기도 하고, 그래서 안쪽에 염증이 터지면서 안쪽 조직을 손상을 많이 입게 돼서 피부에 울퉁불퉁하게 흉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흉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들을 가끔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래도 흉터가 많이 호전되기는 했는데, 이런 여드름 흉터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페인 흉터가 생기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일단 흉터라는 건 피부에 어떤 부분에 일정한 손상이 생기고 나서, 그리고 이제 피부가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 완전히 다 피부가 올라오지 못하고 약간 꺼진 상태에서 재생이 끝나버리면 파인 흉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염증성 여드름이 심하게 올라오면 그 안쪽에서 조직이 손상이 되면서 이게 또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꺼지는 페인 흉터들이 남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꺼진 페인 흉터들은 사실 자연적으로 회복되기가 어렵겠네요. 어느 정도 초반에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리가 잘 되면 피부가 꽤 많이 차오를 수 있는데, 그 손상된 그 초기 단계에서 우리 소독이라든지 상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페인 흉터가 쉽게 잘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 피부가 까지거나 다쳤을 때도 상처가 건조해지면 그만큼 페인 흉터가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딱지가 앉지 않게 초반에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염증성 여드름 같은 경우 집에서 압출하게 되면은 안쪽에서 염증이 파급되면서 흉터 생기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가셔서 적절하게 압출을 하거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다치거나 여드름 염증이 심하게 생기고 나서 아물게 되면 이제 염증기라고 해서 약간 피부가 다 아물긴 했지만 안쪽에 붉은 느낌이 남아있는 상태가 한두 달, 두세 달 정도 지속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간에 레이저 치료를 잘 하게 되면은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완화가 되면서 흉터가 깊어지는 걸 많이 예방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경우에 이제 여드름 자국들, 그리고 흉터가 약간 회복되고 나서 붉은 자국들이 있을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럴 때 저는 이제 혈관을 타겟으로 하는 V빔 레이저를 이용해서 혈관도 어느 정도 좀 축소를 시켜주고 염증도 완화시켜서 흉터가 더 깊어지는 걸 초반에 이렇게 예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흉터가 생기고 나면은 좀 30, 40대까지 네. 안 없어지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초기 그런 상처가 났을 때 치료를 적절히 받지 못하면 흉터가 남게 되는데, 이 흉터는 사실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아기 때 성장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흉터가 남은 건 몸이 성장하면서 피부가 팽창해서 조금 연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성인이 돼서 상처가 남은 건 이제 그건 더 이상 회복이 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신경이 쓰인다고 하시면 피부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야지만 흉터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흉터 치료는 좀 어떤 원리나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건가요? 특히 이제 페인 흉터들은 밑에 구조가 손상이 되면서 피부가 완전히 다 차오르지 못하고 밑에 구조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밑에 피부 아래 흉터 밑에 부분에 뭔가 재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페인 흉터가 있는 경우에 그 밑에 볼륨이 많이 부족하신 경우에는 자가지방을 소량 채취해서 아주 섬세하게 이식하기도 하고요. 피부 표면에 이런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우리 진피재생 주사 치료라든지 PDLA 성분, 주베룩이라는 성분을 우리 미라젯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아주 섬세하게 밀어 넣어 주거나, 아니면 또 우리 피코프락셔널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 표면에 결을 다듬어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흉터를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흉터 치료가 환자분들마다 달라지는 건가요? 네, 흉터의 깊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치료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입어서 이제 뼈까지 손상이 입으면
회복하는 과정에서 깊게 파이는 흉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피부 표면을 아무리 열심히 치료한다고 회복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깊게 파인 흉터가 지방층까지 포함돼서 깊게 파인 흉터가 있으신 분들은 그 안쪽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또 섬유성 여러 가지 띠들이 막 유착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유착을 약간 박리시켜줄 수 있는 서브시전이라는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냥 그 상태에서 서브시전만 하고 놔두면 또 회복되면서 다시 밑으로 달라붙기 때문에 이런 밑으로 달라붙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줄기세포도 많이 있고 피부를 재생시킬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자가지방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꺼진 느낌이 많이 좋아지더라도 피부 표면의 질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피부 흉터가 얕게 있거나 피부 표면에 고르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피코 프락셔널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 안쪽에 재생을 자꾸 도와주는 치료, 이런 치료들을 좀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페인 흉터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특별한 장비 한 대를 구입을 한 게 미라젯이라는 장비예요. 우리 피부 안쪽에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을 재생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물질이 PDLA라는 성분이거든요. 이 성분을 피부 안쪽으로 바늘을 쓰지 않고도 굉장히 정확한 층에 균일하게 많은 양을 넣어줄 수 있는 특별한 장비가 이제 미라젯이라는 치료 장비인데요. 이제 이 장비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모공도 좋아지고 이제 여러 가지 흉터들, 탄력까지도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만의 좀 특별한 치료인 진피재생 주사 치료도 흉터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좀 일반적인 병원의 치료 방식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통 이제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치료 장비라든지 의사분들의 이제 이런 기술에 따라서 조금 치료가 많이 달라지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보통 피부과 의원에서는 이렇게 지방을 다룰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방이식까지 해서 많이 꺼져 있는 이런 흉터까지 올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고요. 여드름 흉터가 있거나 이제 조금 얕은 흉터들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피부과에서 굉장히 많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드름 흉터 중에서도 페인 흉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이렇게 롤링 스카라고 깊게 둥그렇게 파진 흉터도 있고, 박스카 스카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나게 파인 흉터도 있고, 아이스픽 스카라고 해서 이렇게 깊고 입구는 좁은 형태의 흉터도 있는데, 이렇게 롤링 스카 같은 경우에는 서브시전을 통해서 밑에 어느 정도 좀 끊어내면서 그 밑에 필러를 살짝 주입을 해서 부드럽게 올리는 방식으로 치료도 가능하고요. 박스카 스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피코 프락셔널 레이저나 조금 흉터가 심하신 경우에는 CO2 프락셔널 레이저 같은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이 경우에는 피부가 조금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부 타입에 따라서 좀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아이스픽 스카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흉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트 필링이라고 해서 TCA 성분을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스픽 스카의 끝부분에 조심스럽게 묻혀 놓으면 이 부분에 살짝 손상이 일어났다가 재생이 되면서 흉터가 조금씩 차오르는 그런 방식으로 피부과에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원장님 피부과만의 그런 흉터 치료의 좀 특이점은 지방 이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깊은 흉터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 이식이 좀 필요한 경우들도 있으시고요. 저도 이제 이런 깊은 흉터가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방 이식을 추천을 드리지만, 사실 여드름 흉터라든지 피부 표면에 얕게 있는 흉터들, 우리 손톱 자국 같은 경우들은 뭐 지방 이식까지는 당연히 필요가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피코 프락셔널 레이저, 그리고 미라젯 치료, 그리고 진피재생 주사 치료,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은 일상생활에 지장도 거의 생기지 않고 회복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좀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흉터가 사실 깊으신 분들이 좀 흉터가 더 잘 안 낫고 그러다 보니까 한 40대까지 계속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깊은 분들한테 뭐 지방 이식이 꼭 좋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이제 깊은 흉터라는 거는 우리 뭐 여드름 흉터 중에서도 깊은 흉터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깊은 흉터는 사실 지방 이식에 적응증이 되기에는 너무 얕은 흉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뭐 교통사고를 나서 뼈까지 손상이 되고 막 지방층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확 깊게 이만큼 깊게 파이는 이런 흉터들이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지방은 우리 몸에서 채취한 내 몸에 가장 친화적인 재료이기도 하고요. 우리 지방층에는 지방유래 줄기세포라고 해서 우리 몸에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재생될 수 있는 너무 좋은 성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이식은 물론 한 번으로 많이 좋아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2번이나 3번에 나눠서 조금씩 이식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깊은 흉터들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필러가 아니라 자가지방 이식을 통해서 깊은 흉터들을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들 중에 좀 특이 케이스나 기억에 남는 사례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치료해드렸던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교통사고를 나서
얼굴에 굉장히 깊은 흉터도 있고 또 얼굴 한쪽에는 이렇게 쫙 찢어져서 꼬매는 흉터, 그리고 이제 피부가 결손돼서 이렇게 얇게 파인 흉터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깊게 파인 부분은 자가지방 이식을 통해서 많이 올려드리고, 또 피부 표면에 얕게 있는 여러 가지 흉터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코 프락셔널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 결도 많이 개선시키면서 재생을 시키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미라젯이라는 장비가 없었어서 주로 이제 진피재생 주사 치료로 치료를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해드렸더니 얼굴에 이런 결손들이 굉장히 많이 부드럽게 완화가 되고, 피부 눈에 보이는 얕게 있는 흉터들도 많이 개선이 돼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던 분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이제 여드름 흉터처럼 얕은 흉터들과는 다르게 좀 깊은 흉터까지 함께 있어서 사실 일반적으로 피부과에서 치료하기는 조금 어려운 분이셨기는 했는데, 그런 분들도 제가 치료를 잘 해드려서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됐었다는 게 좀 특이했던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피부도 좀 굉장히 얇고, 그래서 서브 시전할 때 엄청 조심스럽게 했어야만 했었던 그런 분이셨고요. 또 얼굴 톤도 좀 어둡고 햇빛 노출도 많아서 색소 침착도 꽤 있었던 분이라 이제 모든 치료를 할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했던 분이셨어요.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나을 수 있긴 하지만은 좀 기간이나 좀 이렇게 횟수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이제 그거는 당연히 흉터의 깊이라든지 피부가 얼마나 재생이 잘 되는지 이런 피부 타입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흉터는 사실 한 번, 두 번 정도 치료한다고 많이 좋아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보통 적게는 5번, 많게는 10번 이상까지 좀 꾸준히 치료를 하시면서 서서히, 우리 처음 이제 치료 시작했을 때 흉터를 한 100이라고 치면 서서히 좋아져서 최종적으로는 한 10에서 20 정도로 좀 흉터가 완화가 되면 눈에 훨씬 덜 띄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를 목표로 치료를 하시면 그 정도까지는 의학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제 흉터가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찾아가셔서 진료를 받고 이제 정확하게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좋은 치료를 하시게 되면 많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흉터의 종류나 깊이, 그리고 넓이에 따라서 치료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절히 내 흉터 타입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또 흉터가 많이 개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찾아가셔서 적절히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